불하 블루진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야외에서 리뷰 촬영하고 있는데요. 눈앞에 4개의 프라이팬이 있죠. 오늘의 주제, 캠핑용 프라이팬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눈앞에 4개의 프라이팬이 있는데 이 4개의 프라이팬이 사이즈는 대동소이해요. 하나가 조금 작지만, 그리고 앞에 게 좀 커 보이지만 카메라 때문에 커 보이는 거고 사실 사이즈가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런데 이 4개의 프라이팬이 전혀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4가지를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은 캠핑 고수라고 할 수 있고, 3가지만 알고 있다 그럼 중수, 한두 가지 알고 있다 그러면 아직은 이제 초보. 제 멋대로 그냥 해본 거예요. 그럼 바로 첫 번째 프라이팬부터 소개를 해 드릴게요. 맨 앞에 있는 프라이팬입니다. 첫 번째 프라이팬, 티에라의 코팅 프라이팬입니다. 지금 4개의 프라이팬 중에 유일하게 코팅 팬이고 제가 현재 주력으로 이용하고 있는 프라이팬입니다. 캠핑용 프라이팬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손잡이가 접히거나 이 아이들처럼 분해되거나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는 손잡이가 이렇게 뭐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손잡이 일체형. 일반적으로는 손잡이가 이렇게 접이식으로 되어 있는 게 많죠. 저는 구형이어서 손잡이 좀 덜컹거리고요. 신형은 조금 더 견고하게 부착된 방식으로 변경된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약 1년 반, 2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이 펜의 실기스가 좀 나긴 했어요. 하지만 코팅력은 여전히 우수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국산 제품일 텐데 무게가 먼저 약 270g 정도 돼요. 굉장히 가벼운 편이고요. 재질은 알루미늄에다가 코팅이 입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부분이 스테인리스입니다. 그래서 펜이 굉장히 가볍고 손잡이가 오히려 조금 무거워서 사실 이용할 때 유일한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 안정성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딱 내려놨을 때 손잡이 부분으로 조금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버너 받침이 이쪽에 꼭 이쪽으로 버너 받침이 와서 손잡이의 무게를 좀 견디도록 이렇게 항상 잘 놔야 하고, 가급적 버너 받침 다리가 3개보다 4개짜리를 좀 권하는 그런 프라이팬입니다. 뒷면에 이렇게 홈이 막 파여져 있어요. 열을 좀 더 빨리 받으라고 이런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요거의 단점이 음식 같은 게 만약에 넘쳐서 이런 데 끼면은 설거지가 거의 안 돼요. 홈 사이사이에 끼인 거는 설거지가 굉장히 힘들죠. 너무 빡빡해버리면은 코팅까지 다 벗겨져 버리니까 그렇게 해도 못하고, 크기는 지름이 22cm고 높이가 약 4.5에서 5cm 사이 그 정도여서 굉장히 무난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라면 하나는 당연히 쉽게 끓일 수 있고요. 아마 2개는 좀 물을 적게 넣어서 아슬아슬하게 조심히 끓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작은 프라이팬은 아니고 그냥 혼자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라이팬인 셈이죠. 그리고 이 프라이팬만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이렇게 찜기랑 뚜껑이 있는데, 뚜껑은 기본적으로 함께 들어있어요. 뚜껑 이렇게 덮을 수가 있는데 뚜껑이 약간 높죠. 한 높이가 2cm 정도 되거든요. 꽤 높은 프라이팬이, 보통은 완전히 낮은 프라이팬이 대부분이니까, 왜냐면 무게랑 부피 때문에. 이 찜망이 있는데 요거는 5,500원인가 해서 따로 추가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좋은 게 이렇게 놓고 뚜껑이 높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얹으면 만두 같은 거를 찜을 할 수가 있죠. 뭐 너무 두꺼운 거는 좀 힘들긴 한데 어떤 분들은 뚜껑이 완전히 안 닫혀도 이렇게 놓고 옥수수도 쪄 드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찜 요리를 거의 안 하긴 하지만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샀고 항상 가지고 왜 가지고 다니느냐, 이게 또 보관의 장점이 있는데, 이 찜망을 들어서 뚜껑이랑 결합을 시키고 조금 거꾸로 놓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놓으면 감쪽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를 다시 접어도 보관을 용이하게 할 수가 있죠. 물론 뚜껑이나 이게 없으면 여기다 뭘 패킹해서 넣고 다닐 수도 있죠. 스태킹이라고 해서 겹겹이 포개서 뭘 가지고 다닐 수가 있는데, 사실 코팅팬을 그렇게 하는 건 비추해요. 왜냐면 물건들이 흔들리면서 코팅을 다 벗겨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코팅팬은 그냥 팬 자체만 가지고 다니는 게 좋은데, 거기에다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놓는 게 정말 아이디어가 기똥찬 것 같아요. 그래서 뚜껑이 높이가 높으면서도 수납이 감쪽같이 돼요. 완벽하게 착 붙는 건 아닌데 가지고 다니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 무게가 470g 정도로 좀 올라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주 가볍게 잘 이용하고 있는 그런 팬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프라이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두 번째 팬은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팬은 로찌팬, 주물팬, 무쇠팬이라고 부르는 팬입니다. 로찌라는 것은 이 팬을 만드는 브랜드 이름이고요. 종류적으로는 주물팬이자 무쇠팬이고, 지금 길이가 21.5cm 정도 되고요. 양쪽 끝이 이렇게 국물을 좀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요거까지 포함하면 아마 22cm 조금 넘을랑 말랑 아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마찬가지로 한 4.5에서 5cm 정도 되는 높이를 가지고 있고, 경사는 높이가 살짝 이렇게 좀 비스듬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양을 담지는 못하는, 프라이팬이 좀 많이 담게 생기긴 했는데 아주 많이 담지는 못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무게가 1.4kg나 나가요. 이게 통철로 되어 있어서 무게가 상당히 나가지고 두께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주물팬의 원리 아시죠? 금형을 떠서 그 금형에다가 쇠물을 부어가지고 프라이팬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팬은 손잡이가 일체형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손잡이를 따로 만들어도 만들 수는 있겠죠. 이거 따로 만들고 이거 따로 만들어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 무게가 워낙 나가다 보니까 손잡이를 단순히 결합시켜 놓으면 나중에 이용하다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무쇠팬, 주물팬들은 이렇게 손잡이 일체형으로 만들어 두고 있어서 아주 굉장히 신뢰가 가는 그런 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아시다시피 완전 쇠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아이언이랑 스틸이랑 혼합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물이 닿고 산소가 닿으면 녹이 슬어요. 겉에 뭔가 코팅을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이 팬 제조사에 따라서 어떤 팬들은 살짝 코팅이 되어서 나오기도 하고 어떤 팬은 뭐 코팅이 없이 나오기도 하는데, 요새는 일반적으로 살짝 코팅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배송 과정에 습기가 차면 그 습기 때문에 녹이 슬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이 팬을 제가 막 철수세미로 코팅 벗겨내고 집에 있는 싱크대에 이렇게 물 넣고 담아 두잖아요. 다음날 보면 무슨 10년 된 팬처럼 녹이 막 슬어 있을 거예요. 원래 그렇거든요. 아주 금방 녹이 슬어요. 뭐 5분 아니지 뭐 10초 20초만 해도 녹이 막 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녹을 좀 닦아내고 벗겨내고 수분을 빨리 재빨리게 닦고 그다음 기름으로 또 닦고 또 코팅까지 입히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기름 코팅 덕분에 물이나 산소 같은 게 철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되어서 녹슬지 않고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죠. 한마디로 관리가 제법 필요한 팬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게도 1.4kg나 되고 관리도 해줘야 되는데 왜 쓰냐 하면은 이 철이 열 전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요리 같은 걸 하면은 음식이 빨리 이게 뜨거워지면서 되게 맛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팬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불을 딱 켰을 때 열이 팬 바닥에서 얇은 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고루 열이 올라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요리를 할 때 맛있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이 팬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것보다는 조금 감성적인 측면이 커요. 이게 뭔가 이렇게 버너 같은 게 내려올 때 이 소리 이런 것들이나 손의 감촉, 그 다음에 화면에서 보여지는 뭐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빈티지함이 있지. 옛날엔 다 철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이 하다 보면 눌러붙거든요. 시즈닝을 어떻게 한다, 뭐 예열을 어떻게 한다, 그런 팁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캠핑 나가서 요리하면 중간에 눌러붙게 되는데,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눌러붙게 되는데 국물 요리하는 게 아닌 이상.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음식이 맛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열 전도율이 높아서 맛있다, 사실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 음식에 눌러붙으면 갈색으로 되면 약간 꼬들꼬들한 맛이 생기잖아요. 요리할 때 얘가 좀 밑에 눌러붙으면 휘젓고 하면서 걔가 여기저기 퍼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맛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게도 무겁고 관리도 힘들지만 그런 감성, 맛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그런 팬입니다. 이게 두 번째 팬이었어요. 자, 그리고 바로 또 세 번째 팬, 이거는 벨락이라는 브랜드의 프라이팬인데 완전 통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고 3중으로 약간 두께와 무게가 있는 프라이팬입니다. 이게 얇은 프라이팬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논코팅 팬이에요. 첫 번째 팬 빼면 나머지 세 개가 다 논코팅 팬인데요, 이 팬은 특이하게도 손잡이가 이렇게 나사로 조이도록 되어 있어요. 이 손잡이가 나무로 보이는데 굉장히 뭐랄까 플라스틱 같이 견고하게 이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거의 평생 쓸 수 있는 나무 손잡이라고 느껴지고 스테인리스도 아주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름은 21.5cm예요. 이 티에라 펜이 22cm 정도 되고 이 로치 펜이 21.5, 마찬가지로 21.5 정도 되는데, 이 펜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조금 높아요. 높이가 나머지 두 펜은 4.5에서 5 사이인데 얘는 한 5에서 5.5, 약간 높이가 0.5cm 정도 더 높고, 그 다음에 가장자리 이렇게 높이 올라오는 게 다른 펜들 약간 이렇게 좀 넓어지면서 올라오는데 이 펜은 거의 수직으로 올라옵니다. 그 높이도 더 높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더 많은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혼자 다니면서 약간 국물 두루치기나 뭐 그런 요리를 할 건데 펜이 크기가 애매하다라고 했을 때 이 벨락 3중 스테인레스 펜이 아슬아슬하게 음식을 좀 담아준 능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애장하는 팬이긴 한데 영상에선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아주 예전에 제가 레이로 강 건너면서 우중차박이 진수라고 정말 멋들어지게 잘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 오세요. 갑자기 영상 홍보. 근데 거기서 등장하는데 이 펜 역시 굉장히 감성이 좋고 또 두껍게 잘 만들어져 있는 펜이지만 캠핑에서 왜 잘 사용하지 않느냐, 국물 요리하는 건 상관없는데 만약에 고기 같은 걸 구우면은 이 시즈닝을 잘해야 돼요. 기름을 붓고 뭐 예열 먼저 하고 기름 붓고 사실 크게 상관은 없는데 한 5분 정도 걸려요. 5분 정도 예열하고 그 다음에 고기를 구워야 되는데 야, 기름 사방팔방 다 튑니다.
유튜브 찾아보셔서 스테인리스 팬으로 계란 후라이 하는 거 이런 거 찾아보시면은 계란 후라이 하는데 기름을 진짜 얼마 넣는지 몰라요. 코팅팬 쓰면은 기름 아주 조금만 넣어도 되잖아요. 어쨌든 기름을 굉장히 많이 써야 하기도 하고 사방팔방 다쳐가지고 좀 사용을 좀 꺼리게 돼요. 국물 요리 아니면. 그렇게 되는 팬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팬도 약간 관리가 조금 필요한 팬인데, 이 무쇠팬과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무쇠팬은 정말 관리 안 하면 녹이 슬어버리고, 이 팬은 뭐 물로 세제 아무렇게 막 쓰고 빡빡 닦아도 되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깨끗하게 닦고 물 묻은 거 그냥 이렇게 냅두면 알아서 건조시키면은 녹 같은 거 전혀 슬지 않죠. 무게가 약간 520g 정도? 그 정도 나가요. 약간 묵직한 팬입니다. 이 팬이 왜 묵직한지에 대해서는 이 팬 3개 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세 번째 팬이었는데, 다만 단점이 있다면 이 손잡이가 분리형이 돼서 좋지만 놓으면 이렇게 이동할 때 땡깡땡깡 소리가 나요. 코팅 팬은 아니니까 이렇게 놔도 되긴 하는데, 그래서 이 팬 같은 경우는 이 손잡이에 뭐 파우치 같은 걸 씌우시는 걸 추천드리고, 나는 그런 거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전용 케이스 함께 구매하시면 케이스 안쪽에 손잡이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여기에 웨빙 좀 달아주지. 이렇게 고무끈 이게 가끔 떨어져서 저 발에 떨어져서 발 부닥치면 진짜 끝장납니다. 항상 꺼낼 때 조심해야 돼. 제 생각에는 메쉬로 된 파우치나 뭐 천이나 아무거나 그런 걸로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은 부피나 무게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코팅팬 하나 봤고요, 무쇠팬 봤고, 스테인리스 팬까지 봤어요. 나머지 하나 팬이 있죠. 종류가 다르다고 했죠. 이 팬이 뭘까요? 이 팬은 강철팬이라고 부릅니다. 강철팬. 무쇠팬이랑 조금 달라요. 함유된 성질이 조금 달라서 강철팬이라고 부르고 철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가 특이하죠. 많이 튀어나와 있죠. 여기에 보시면 나사가 있는데, 나사 풀어서 손잡이 꽂고 윗부분에 나사를 돌려서 조이게 됩니다. 나사가 하나 더 있는데 요건 좀 이따 설명하고, 꽉 조여주면 견고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살짝 흔들리긴 하는데 뭐 이게 풀어져서 떨어질 정도는 아니고 뭐 어느 정도 신뢰는 갑니다. 이 팬의 이름은 루엣비든이라는 회사의 부시크래프트 팬입니다. 부시 프라이팬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이 팬 같은 경우는 크기가 약간 작아요. 다른 팬들은 지금 보면 21.5에서 22cm인데 지름이, 이 팬 같은 경우 지름이 18cm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높이도 다른 팬에 좀 낮아. 한 3cm나 3.5, 약간 요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약간 각도도 이렇게 넓게 퍼져 있어요. 한마디로 밑에 지름이 좀 작다는 말이죠. 그래서 상대적 요리를 좀 조금밖에 할 수 없는 팬입니다. 이 팬을 강철 팬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무쇠 팬이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면 스틸과 아이언의 함유량이 좀 다르다는 말도 있는데, 그것까지 알아보자면 너무 많이 나간 것 같고, 제조하는 방법, 그 다음 두께 이런 데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팬 같은 경우는 주물팬이죠. 금형에다가 쇠를 부어가지고 쇳물을 부어서 만드는 팬이고요. 이 팬 같은 경우에는 강철팬, 전통적인 방식으로 두들겨서 만드는 팬입니다. 사람이 직접 두들겨서 만든 건 아니고 기계가 대신에 두들긴 거죠. 아주 그냥 세게 꽉 눌러가지고, 프레스 방식일까요? 뭐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눌러서 마치 두들긴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내는 팬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방식으로 만든 팬은 아니에요. 가성비 팬입니다. 이 팬이 3만원이 좀 안 돼. 29,000원대 팬이거든요. 그래서인지 이 테두리가 좀 울퉁불퉁해요. 한두 군데가 살짝 뭐 불량처럼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테두리가 다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져 있는 게 특징이고, 아마 그 프레스 방식에서 발생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장인이 손으로 두들겼다라고 하면 다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었겠지만 그러면 가격이 또 훨씬 많이 올라가겠죠. 또 한 가지가 이 두께가 얇아요. 이 주물팬은 두께를 뭐 조절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두껍게 만들어지거든요. 이 강철팬은 두들기는 거니까 많이 이렇게 압력을 주면은 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강철팬 같은 경우에는 이 주물팬이랑 비슷한 원료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더 얇게 만들 수 있어서 무게적으로 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1.4kg. 이게 조금 작긴 하지만 520g 정도. 물론 두께도 2mm로 조금 얇은 편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펜을 지금 백패킹용으로 루엣비든에서 만들었는데, 사실 백패킹이라는 장르를 봤을 때 대부분이 산으로 가는 백패킹을 많이 하는데, 근데 산에서는 화기를 이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펜의 용도가 대부분은 산으로 가는 백패킹보다는 좀 간편하게 가져가는 정말 미니멀 캠핑, 완전 초 미니멀 캠핑 그런 쪽일 텐데, 이거보다 좀 커야 하지 않았나. 무게가 한 700g 정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름은 한 20cm 정도로는, 22까지는 아니어도 좀 만들어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좀 아쉬운 그런 크기의 펜이에요. 어쨌든 이것이 네 번째 펜이고, 이 펜 역시 쇠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 특징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뭐냐, 녹이 쓴다는 거죠. 물론 저는 시즈닝 해놨어요. 기름칠을 해놓고 기름 다 태우고 눌러 붙여놔서 매끈매끈하면서도 녹이 슬지 않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부시크래프트 하신 분들은 이 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저도 이번에 부시크래프트 좀 관심 가지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물론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철팬을 많이 이용해요. 웍도 철웍 그런 거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소재와 똑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만든 팬이어서 그런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캠핑만 하시는 분들은 이 강철 팬의 존재에 대해서는 잘 모르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 팬으로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자, 이렇게 크기는 비슷한 솔로 캠핑용 프라이팬이지만 특성이 전혀 다른 네 가지의 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뭐 무쇠팬이나 강철팬, 스텐팬의 뭐 사용 방법 혹은 관리 방법까지 이야기를 하자면은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거는 다음 영상으로 미뤄두고요. 지금은 여기다 물을 한번 부어보려고. 라면을 과연 끓일 때 어떤 모습인가, 사실 이것 때문에 좀 궁금해서 제가 나머지 팬으로 라면을 다 끓여봤는데 이걸로도 안 끓여봐서 한번 물을 부어보려고 합니다. 저의 요리의 모든 기준은 항상 라면이거든요. 물을 500ml 한번 부어보려고 해요. 지금 제가 1리터 가져와서 요 정도가 500ml 딱 부은 거고 여기다 500ml. 자, 이게 와, 물이 많이 녹네. 500ml 부었어요. 자, 반대편에서 보겠습니다. 확실히 물 담고 나서 보니까 더 뚜렷하게 보이네요. 제가 리뷰한 것대로인 것 같은데, 먼저 이 벨락팬이 확실히 밑지름이 넓어요. 가장자리가 거의 끝에서 올라오고 또 높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유가 많이 있어요. 확실히 좀 여유가 있으면 라면 하나 굉장히 쉽게 끓일 수 있을 그런 크기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티에라 팬입니다. 티에라 팬은 넓이가 기본적으로 넓어요. 그래서 라면 하나 굉장히 가볍게 끓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 다음 로찌팬인데 로찌팬 조금 아슬아슬해 보이죠. 제가 얼마 전에 로찌팬 라면 끓였는데 물이 없었잖아요. 국물이 없어. 로찌팬 생각보다 작아요. 나는 물을 많이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물을 적게 넣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라면 하나를 좀 겨우겨우 끓인다, 약간 500ml 넣어서 이런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루에피든의 부시팬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죠? 1cm 정도 여유가 있나요? 야, 그래서 라면 하나 이게 가능할까 잘 모르겠어요. 이거 끓여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나머지 3개의 팬은 끓일 수가 있어요. 라면 하나 끓일 수가 있는데, 야, 이 팬 500ml 넣고 좀 힘든가? 아무리 미니멀이어도 라면 하나 정도는 끓일 수 있게 만들어 두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머지 3개 팬은 다 라면은 하나 정도는 거뜬하게 끓일 수 있으니까 물 버리고, 수돗물 가져온 거거든요. 물 버리면 돼요. 루에피드 팬 가지고 한번 라면 끓여 보도록 할게요. 야야야야, 물 좀 줄이고요. 야, 불 줄여. 가능하겠어? 물은 500ml는 안 되겠네. 물은 좀 적게 넣어야 하는 것 같아요. 야야야, 물 다 넘쳐. 아야, 야야야. 불 꺼졌어. 아씨. 물은 조금만 넣어야 돼. 물 제가 평상시 먹는 스타일, 스프 반만 넣고 물도 약간 반 조금 넘게 넣는 약간 그런 스타일로 끓이셔야 될 것 같아. 야, 이 팬 조금만 크게 만들어주지. 이 팬도 용량이 한 750ml 되는 것 같아. 750. 라면은 뭐 어떻게 끓여도 맛있는 거니까 맛있게 먹으면 되죠. 그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무쇠팬 이야기하면서 무쇠팬 이용한 이유가 감성과 맛 뭐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캠핑용 팬이나 가족용 팬이나 되게 얇은 팬이 있고 두꺼운 팬이 있습니다. 뭐 이건 코팅 유무를 떠나가지고 약간 비싼 팬수록 조금 두꺼운 경향이 있고, 물론 비싼 팬들 중에서도 극강의 뭐 휴대성 혹은 무게를 자랑하는 팬들은 좀 얇은 팬들도 있긴 있죠. 기본적으로 논코팅 팬들은 대부분 두껍게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논코팅 팬을 이용할 때 팬에 물이나 어떤 음식도 올리지 않고 그대로 불을 켜서 팬을 예열시키고 기름 붓고 또 한번 예열하고 약간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요리하는 게 고기를 굽는다던가 할 때 기본적이거든요. 한마디로 팬에 아무것도 안 올린 상태에서 요리를 시작을 하게 돼요. 불을 올리게 되죠. 근데 팬이 두께가 얇은 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트란지아 팬, 뭐 프라이팬이나 코펠 같은 거, 그런 팬들은 그런 식으로 먼저 불을 올리면은 팬이 휘어버립니다. 제가 트란지아 프라이팬 밑바닥 이렇게 볼록하게
휘어가지고 갖다 버렸거든요. 얇은 팬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두꺼운 팬들은 아무래도 그 휘는 게 조금 덜하겠죠. 휘어도 원복하고는 이런 것들이 모양이 일그러지면 훨씬 덜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세 종류의 논코팅 팬, 벨락의 3중 스테인리스 팬, 로치의 주물팬, 그 다음 루에피트의 이 강철 팬, 이런 팬들은 열과 변형에 강한 편입니다. 왜냐면 강하지 않으면 불 피웠다가 모양 다 일그러지고 갖다 버려야 되니까. 그죠? 화력을 강하게 딱 키우면 코팅 팬들은 뭐 두께가 두껍다 하더라도 팬 자체 온도가 너무 올라가 버리면 코팅이 다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코팅 팬은 반드시 음식 같은 걸 두고 요리를 해야 하는데 논 코팅 팬은 깨질 코팅이 없죠. 그래서 강하게 온도를 올려서 요리를 마음껏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집에서 철팬 같은 걸 이용하는 거고, 뭐 부시크래프트 이런 데서도 이런 강철 팬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장작 같은 거 위에다가 팬을 올려서 이용하면 화력 조절이 어려워요. 미세 조절이 어렵고 화력이 되게 강할 수 있거든요. 코팅 팬을 그런 데다 이용하면 코팅이 다 깨져 버릴 소지가 있어서 그럴 때 논 코팅 팬을 이용합니다. 논 코팅 팬은 그래서 코팅 팬들하고 다르게 바닥이 대부분 매트예요. 아까 전에 티에라 팬 같은 경우는 바닥이 막 이렇게 홈이 그어져 있는데, 그런 팬은 내가 장작에 올려서 그을음이 올라가면 닦을 수가 없어. 홈 사이사이 그을음이 끼니까 닦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야외에서 막불에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팬들은 밑바닥에 항상 플랫합니다. 뭐 음각, 양각 정도로 뭐 브랜드 로고 정도는 뭐 들어갈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닦기 수월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저희 최근 영상도 보시면 로치팬 가지고 장작 위에다 바로 올려서 이용하잖아요. 그럴 때 코팅팬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라면 이거 약간 열을 식히려고 말을 많이 했는데 팬이 가벼워서 한 손으로 이렇게 들고 먹기에도 무난하긴 하네요. 라면은 뭐 어떻게 그래도 맛있는 거니까. 해도 좀 져가지고 시원해졌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요 나사 설명해 드린다고 했다 못 드렸는데, 이 손잡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부터 있는데 요거 설명을 제가 안 드린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 사봤는데, 부시크래프트 팬은 보통 이런 기성품 손잡이 사용 안 하고요. 손잡이를 안 사요. 없어. 물론 요거 자체로도 이용은 할 수 있어요. 간이용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굉장히 뜨겁겠죠. 손잡이를 바깥에 나무 구해 와가지고 칼로 깎아가지고 끼워서 이용을 합니다. 근데 그냥 끼우기만 하면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요걸 끼우라고 요걸 줘요. 근데 물론 이 나사가 아니어도 그 나무에다가 또 홈을 내가지고 나무에다 조그만 또 나무를 끼워요.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용하라고 이제 구멍도 있는 건데,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홈을 못 낼 수도 있잖아요. 나무는 깎는 것까지 했는데 홈을 내는 건 또 다른 일이거든요. 구멍을 뚫는 건 또 다른 일이어서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은 요거 이용해라 라고 해서 요걸 함께 줍니다. 그래서 이 펜만 가지고 가면 아무래도 휴대성이 더 좋아지잖아요. 자루를 안 가져가니까. 또 자루가 긴 게 또 갖고 싶을 때도 있는데 긴 거는 또 가지고 다니기 더 거추장스럽잖아요. 자루 안 가져가고 현지에 가서 이제 긴 자루 구해가지고 끝에 깎아서 딱 끼우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이용하라고 나사가 하나 더 있어요. 저도 언젠가 나무 이게 끼워서 만들 날이 오겠죠. 나무가 있어야 돼. 근데 주변에 나무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노지든 캠핑장에는 장소를 잘 골라야 가능해요. 라면 안 퍼졌냐고요? 거의 안 퍼졌어요. 제가 이렇게 캠핑 나와서 라면 끓일 때 무조건 덜 익힌 상태에서 불을 끕니다. 무조건 덜 익히고 끄고 할 말 다 하고 그다음 먹으면 맛있어요. 아주 맛있습니다. 국물이 많네. 이걸 집에 가져가야 되네, 이 국물을.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라면 얘기하니까 갑자기 빵 터지네. 라면을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리뷰하러 왔다가 라면 겁나 맛있게 잘 먹고 가요. 솔로 캠핑용으로 적합한 4종류의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프라이팬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리뷰를 해봤습니다. 4가지 다 알고 있었다. 캠핑력이 상당히 높다, 고수다, 이렇게 저 혼자만의 기준. 그러면 즐겁게 보셨기를 바라고요.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뿅.